네네네.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많았는데 요즘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광고도 예전에는 TV나 라디오나 뭐 아니면 신문 같은 비싼 매체밖에 없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이틀만 돌리면 한 2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가 5천 원짜리 화장품도 괜찮다는 거를 지금 다 글로벌리 증명을 하고 있고, SNS에 유행하는 것들 뭐 한 2, 3만 원, 2만 원 안짝이면 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쓰다가 버리고 약간 화장품이 장난감처럼 소비되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와 코스피의 이 코릴레이션 뭐라고 하죠? 네. 연동 지수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한국 증시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다. 이전에는 우리가 미국장 보고 우리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봤다면 그렇죠. 이제는 한국장을 보고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비중이 큰 한국 증시,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정한다. 반도체의 어떤 흐름이 엔비디아도 기본적으로 LLM 관련한 어떤 기대감, GPU 기대감 때문에 한 10배 올랐다가 기본적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어떤 예상이 나왔냐면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빅테크들이 비싼 GPU를 계속 쓸 수 있겠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항선을 갖다가 이제 깨지고 내려오는 그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놓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오히려 7월달을 저점 매수하고 하반기를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그러자 트럼프가 피파 회장 인판티노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 전화로 원래 레드카드 받으면은 최소 다음 경기 한 경기는 결장해야 한다는 게 축구의 절대로 룰인데요. 미국 선수들은 알았어. 이게 축구계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두고두고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후에 미국이 자기들이 만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자기들이 무너뜨리고 당장의 이익을 얻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망가지고 있다. 네. 사실 제가 이게 왜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어쨌든 검사가 기소권, 영장청권, 수사권까지 다 갖고 있으니 수사권이라도 좀 떼내자. 이게 처음에 출발점이었잖아요. 논의. 둘은 협력해야 되는데 보안 수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미흡한 게 있거든요. 지금은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수사권의 남용이 너무 심했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이제는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게 요구를 하도록 그것을 실질화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 그러니까 오로지 검찰만 그걸 할 수 있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론이 도와주다 보니까 검찰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구나. 최근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죠. 이 황당한 사고의 원인은 결코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미호천교의 확장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사의 전반적 책임 주체였던 행정관청은 어땠을까요?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8개 기관 40여 명의 공초,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야 세상의 모든 정의가 실현될 것처럼 굴면서 이 간단한 재수사 요구를 1년 6개월간 뭉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왜 기자들만 알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첫째, 되게 욕망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부상조하는 느낌? 우리끼리 비밀 얘기를 이제 서로 하고 난 다음에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호감을 획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좋은 의미로 보면 맥락을 이해한 채 뭔가 보도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온 기자들은 우리나라를 어떤 대표하는 국가대표 같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무조건 어떤 정부가 하는 행위, 청와대 기자들은 뭐 감싸주고 옹호해주고 홍보해주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애초에 그럴 수밖에 직업인이잖아요. 그러나 늘 이들은 배신을 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그게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상대를 대하지 않으면 되게 아마추어적인 그런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과 한 여당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다. 그렇죠. 결국 국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공간이고 이 안에 흘러가는 것들은 공적 정보가 된 거죠. 일단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것들은 드러난 정보고 이 드러난 정보의 바탕으로서 더 알아낸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 선에서 뭐 대충 이렇게 마감하고 대충 얘기 안 해주고 뭐 어느 건 풀어주고 이런 거는 저는 게이트키퍼로서 과거의 언론의 그 약간은 자기의 건데 점점 이제 비밀의 영역은 축소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거의 다 대부분 뒤통수를 많이 치는 게 주식시장의 또 특성이기도 해요. 네. 너무 이제 지금 긍정편향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되 경계해야 돼. 그런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나 자리가 너무 심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에서 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반도체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발언도 했죠. 현재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AI 기업은 감당할 수 있더라도 PC와 모바일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치플레이션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진율을 낮추더라도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함께 키워야 한다. 땅값이 옆에 집값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얼마 주고 샀어요? 국민 돈으로 샀잖아요. 네. 여기다 왜 땅값을 붙여 먹어요? 건물만 분양가 상한제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한 게 토지 원가 상한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지금 건물에만 해당되는 건데 가짜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토지 건물 다 합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